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 해변의 고요한 모래사장에서 진돗개 한 마리가 꼼짝없이 서 있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났다. 그는 움직이지 않았고 눈은 수평선에 고정된 채 돌아오지 않는 누군가를 기다렸다. 사람들은 그를 도우려 했지만 그는 떠나지 않았다. 그리고 나흘째 아무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이 이야기는 끝까지 읽어야 한다. 이 이야기는 충성심에 대한 당신의 시각을 영원히 바꿀 것이다. 아침 햇살이 하늘 높이 떠오를 때 첫 번째 해변 방문객들이 도착했다. 바다의 짠내가 공기를 채웠고 파도 소리가 모래사장에 부드럽게 울렸다. 갈매기들이 하늘을 날며 아침을 찾아 물속으로 다이빙했고 아이들은 모래 위를 뛰며 웃었다. 그러나 활기찬 분위기 속에서 한 가지가 눈에 띄었다. 해변 가장자리에 앉아있는 진돗개 한 마리였다. 그는 놀지 않았고 먹이를 찾지도 않았으며 누구와도 어울리지 않았다. 그저 바다를 바라보며 앉아 있었다. 그의 깊은 갈색 눈은 수평선에 고정되어 흔들림이 없었다. 사람들이 그를 지나쳤고 몇몇은 멈춰서서 바라보았다. 어떤 이들은 음식이나 부드러운 말을 건네며 그를 불렀지만 그는 움직이지 않았다. 귀가 사람들의 목소리에 살짝 반응했지만 시선은 바다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길을 잃은 걸까? 한 여성이 근처 포장마차 주인에게 물었다. 모르겠소. 남자가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어제 아침부터 저기 있는 걸 봤소? 불쌍하게도 거의 움직이지 않소. 누굴 기다리는 것 같소? 시간이 흘렀고 진돗개는 같은 자리에 있었다. 해가 지며 하늘이 주황과 보라색으로 물들었지만 그는 떠나지 않았다. 해변이 텅 비고 밤이 추워지자 그는 모래 위에 몸을 웅크렸지만 잠을 자면서도 몸은 긴장했고 귀는 어떤 소리든 듣기 위해 쫑긋 세워져 있었다. 그는 기다리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진돗개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해변을 찾은 사람들은 그를 바로 알아보고 서로 속삭였다. 젊은 커플이 물을 주려 했고 그는 갈증을 해소할 만큼만 마신 뒤 다시 바다를 바라보았다. 왜 떠나지 않는 걸까? 누군가 중얼거렸다. 누가 돌아오길 기다리는 것 같아 다른 이가 대답했다. 사흘째가 되자 지역 주민들은 걱정하기 시작했다. 진돗개는 마르긴 했지만 굶주린 상태는 아니었다. 누군가가 그를 잘 돌봤던 게 분명했다. 털은 깨끗했고 자세는 단단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슬픔이 담겨 있었다. 그날 아침 해변을 따라 매일 조깅하는 민수라는 남자가 진돗개를 보았다. 처음엔 그저 떠돌이 개라고 생각했지만 그의 고요함이 마음을 불안하게 했다. 민수는 속도를 늦추고 몇 걸음 떨어진 곳에 멈췄다. 진돗개는 그를 거의 쳐다보지 않았다. 민수는 무릎을 굽히고 팔을 무릎에 얹었다. 누굴 기다리는 거니, 친구? 그는 나지막이 말했다. 처음으로 진돗개가 고개를 살짝 돌려 그를 쳐다보았다. 눈이 마주쳤다. 민수는 목에 무언가 걸린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 눈에는 고통, 그리움, 그리고 더 깊은 것 희망이 담겨 있었다. 민수는 그 순간 이 개가 평범한 떠돌이가 아니라는 걸 알았다. 이 진돗개에게는 이야기가 있었고 민수는 그 이야기를 알아내기로 결심했다. 진돗개와 눈이 마주친 순간 민수는 책임감을 느꼈다. 마치 진돗개가 말없이 도움을 요청하지만 너무 자존심이 세서 구걸하지 않는 것 같았다. 그날 오후 민수는 물병, 작은 그릇, 점심으로 먹다 남은 불고기를 가지고 해변으로 돌아왔다. 진돗개는 아침과 똑같은 자리에 있었다. 움직이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꺾이지 않았다. 민수는 놀라게 하지 않으려 조심하며 천천히 다가갔다. 몇 걸음 떨어진 곳에 무릎을 꿇고 음식과 물을 모래 위에 놓았다. 밥을 먹어야지, 친구. 그는 부드럽게 말했다. 진돗개가 살짝 고개를 돌려 불확실한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그는 공기를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았지만 가까이 오지 않았다.
민수는 기다렸다. 5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났다. 마침내 진돗개가 조심스럽게 한 발짝, 그리고 또 한 발짝 다가왔다. 민수는 숨을 참으며 진돗개가 고개를 숙여 음식을 냄새 맡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오랫동안 망설였지만 결국 배고픔이 이겼다. 그는 천천히, 신중하게 밥을 먹고 물을 마신 뒤 몇 발짝 물러났다. 잘했어. 민수는 중얼거렸다. 하지만 먹기를 마치자마자 진돗개는 다시 바다를 향해 제자리로 돌아갔다. 민수는 이 개가 평범한 떠돌이가 아니라는 걸 알았다. 이 진돗개는 누군가의 것이었고 그 누군가가 돌아올 거라 믿고 있었다. 답을 찾기로 결심한 민수는 주변을 물어보기 시작했다. 해변 근처 포장마차 주인들은 주인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다. 구조요원들은 진돗개를 보았지만 지역 떠돌이라고 생각했다. 새벽부터 해변에 있던 어부들은 그가 사흘 넘게 같은 자리에 있었다고 확인해 주었다. 그중 한 명, 영호라는 나이든 남자가 수염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누구 개인지 모르지만 한 가지는 말할 수 있소? 저 개는 아무나 기다리는 게 아니오. 민수가 미간을 찌푸렸다. 무슨 뜻입니까? 영호가 한숨을 쉬었다. 난 평생 개를 키웠소. 저렇게 움직이지 않고 희망을 잃지 않고 기다리는 개는 주인이 돌아올 거라 믿기 때문이오. 마음에 의심이 없소.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거요? 그 말은 민수의 등골을 서늘하게 했다. 만약 주인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더 나쁜 건 진돗개가 그걸 아직 모른다면? 민수는 해가 지기 직전 해변으로 돌아와 진돗개의 신뢰를 얻기로 결심했다. 그는 몇 걸음 떨어진 곳에 앉아 침묵이 그들 사이에 자리 잡게 했다. 파도가 해변에 부드럽게 부딪히며 잔잔한 리듬을 만들었다. 그러다 갑자기 진돗개가 깊고 낮은 신음을 냈다. 민수의 가슴이 조여왔다. 이 진돗개는 기다리는 것뿐만 아니라 애도하고 있었다. 민수는 전에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있었다. 그는 동물보호소에서 자원봉사를 했는데 버려진 개들이 주인을 그리워하며 울부짖곤 했다. 왜 버려졌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로. 괜찮아. 그는 속삭였다. 손을 내밀며 손바닥을 위로 향하게 했다. 처음으로 진돗개가 바다에서 고개를 돌렸다. 단지 잠깐이었지만. 짧은 순간이었지만 민수는 그게 신호라는 걸 알았다. 진돗개가 그를 신뢰하기 시작했고 그건 아직 희망이 있다는 뜻이었다. 민수는 진돗개의 신뢰를 조금씩 얻었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다. 진돗개는 여전히 해변의 그 자리에서 떠나지 않았고 그의 눈은 여전히 수평선을 탐색했다. 하지만 무언가가 달라졌다. 사흘 만에 처음으로 그는 파도 이외의 누군가를 인정했다. 민수는 너무 세게 밀어붙이지 않기로 했다. 그는 근처에 앉아 진돗개가 자신의 존재를 느끼게 했고 차분하고 안정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알아. 나도 알아. 그는 중얼거렸다. 돌아오지 않는 누군가를 기다리는 게 어떤 건지 바람이 부드럽게 불며 해변의 모래를 날렸다. 진돗개는 민수의 목소리에 귀를 살짝 움직였지만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민수가 한숨을 쉬었다. 그는 버려진 개들을 보았지만 이 진돗개는 달랐다. 그의 충성심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희망을 품고 있었다. 민수는 더 많은 정보를 필요로 했다. 그는 다음 몇 시간을 지역 상점들을 돌며 진돗개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누가 진돗개를 잃어버렸는지 물었다. 아무도 답을 주지 못했다. 하지만 포기하려던 순간 해안 산책로에 앉아있던 소년이 그의 질문을 들었다. 저기요, 아저씨, 소년이 불렀다. 저기 있는 게 얘기하는 거죠. 민수가 돌아보았다. 그래, 뭔가 아는 거라도 있니? 소년이 머뭇거리다 고개를 끄덕였다. 조금요. 나흘 전쯤 여기 있었는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본 것 같아요. 민수의 심장이 빨라졌다. 다 말해줘. 소년이 불편한 듯 몸을 움직였다. 나흘 전 밤이었어요. 산책로에서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있었는데 모래 언덕 근처에 낡은 차가 멈추는 걸 봤어요.
운전자가 나와서 문을 열었고 진돗개가 뛰어나왔어요. 꼬리를 흔들면서 엄청 기뻐했죠. 민수는 턱을 굳혔다. 이미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될지 알았다. 하지만 소년이 말을 이었다. 그 남자가 다시 차에 탔어요. 진돗개도 따라 타려 했지만 그 남자가 밀쳐냈어요. 민수는 위장이 뒤틀리는 느낌을 받았다. 소년이 운동화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처음엔 진짜인지 몰랐어요. 그 남자가 돌아올 줄 알았죠? 하지만 안 돌아왔어요. 그냥 차를 몰고 가버렸고 진돗개는 차를 조금 쫓아갔지만 멈췄고 그냥 거기 앉았어요. 민수는 가슴속에서 분노가 치솟는 걸 느꼈다. 그는 잔인함을 보았지만 이런 배신은 최악이었다. 진돗개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여전히 기다리고 여전히 믿고 있었다. 민수는 진돗개 옆에 앉아서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그는 돌아오지 않아, 친구. 그는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그가 널 버렸어. 진돗개는 움직이지 않았다. 민수의 목이 조여왔다. 넌 더 나은 대접을 받을 자격이 있어? 진돗개가 눈을 깜빡이며 민수의 목소리에 귀를 살짝 기울였다. 그는 듣고 있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고개를 완전히 돌렸다. 그들의 눈이 마주쳤고 그 순간 민수는 보았다 흔들리지 않는 희망에 생긴 작은 균열을. 어쩌면 그는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을지 모르고 여전히 주인이 돌아올 거라 믿는 부분이 있었을지 모른다. 하지만 깊은 곳에서는 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민수는 힘겹게 침을 삼키고 천천히 손을 뻗어 진돗개의 털을 살짝 스쳤다. 진돗개는 물러나지 않았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충분했다. 민수는 벽을 뚫었고 사흘 만에 처음으로 진돗개는 누군가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 진돗개가 마침내 민수의 손길을 허락했다. 작은 승리였지만 강력했다. 민수는 조심해야 한다는 걸 알았다. 진돗개는 나흘 동안 돌아오지 않는 누군가를 기다렸다. 그의 충성심은 배신당했고 신뢰를 얻는 데는 인내가 필요했다. 그날 밤 민수는 결심했다. 진돗개 없이 해변을 떠나지 않겠다고. 해가 수평선 아래로 지며 하늘이 짙은 주황과 보라색으로 물들었다. 대부분의 해변 방문객은 이미 떠났지만 민수는 파도가 밀려오는 동안 진돗개 근처에 앉아 있었다. 그는 다시 음식을 가져왔다. 이번엔 삶은 닭고기와 쌀밥이었다. 진돗개는 천천히 먹었고 도로 위로 차가 지나갈 때마다 귀를 쫑긋 세웠다. 민수는 코로 숨을 내쉬었다. 내가 그가 돌아올 거라 생각하는 거? 알아.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친구, 그는 안 돌아와. 진돗개의 꼬리가 한 번 천천히 움직였다가 멈췄다. 민수는 그를 관찰했다. 이 진돗개는 잘 길러졌다. 한때 사랑받았다. 그게 가장 아픈 부분이었다. 그는 항상 버려진 존재가 아니었다. 민수는 계획을 세웠다. 먼저 진돗개가 스스로 그 자리를 떠나게 해야 했다. 억지로 끌어내면 버려질 것에 대한 두려움만 강화될 터였다. 진돗개가 따라오기를 선택해야 했다. 민수는 일어나 청바지에 묻은 모래를 털었다. 깊게 숨을 들이쉬고 걸어가기 시작했다. 잠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다 모래 위에서 발이 움직이는 부드러운 소리가 들렸다. 민수의 가슴이 희망으로 조여왔다. 그는 어깨 너머로 돌아보았다. 진돗개는 여전히 앉아 있었지만 이제 귀는 완전히 세워졌고 눈은 민수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민수는 다시 돌아서 몇 걸음 더 걸었다. 또다시 모래 움직이는 소리. 민수의 맥박이 빨라졌다. 그는 무릎을 꿇고 다리를 가볍게 두드렸다. 이리 와, 친구. 진돗개가 일어났다. 민수는 숨을 참으며 그가 망설이며 한 발짝, 그리고 또 한 발짝 내딛는 모습을 보았다. 그는 따라오고 있었다. 완벽하지는 않았다. 진돗개는 계속 바다를 돌아보았고 몸은 희망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하는 듯 긴장되어 있었다. 민수는 그에게 공간을 주며 그가 속도를 정하게 했다.
그들은 모래언덕 근처 주차장에 도착했다. 민수의 트럭이 몇 걸음 떨어진 곳에 있었지만 그는 바로 그쪽으로 데려가지 않았다. 대신 연석에 앉아서 기다렸다. 진돗개는 민수 근처에 서서 해변과 민수를 번갈아 보았다. 긴 침묵이 그들 사이를 채웠다. 그러다 소리 없이 진돗개가 깊게 숨을 들이쉬고 민수 옆 포장도로에 몸을 낮췄다. 민수는 목이 메였다. 잘했어. 그는 중얼거렸다. 그건 선택이었다. 처음으로 진돗개가 기다리는 것 이외에 무언가를 선택했다. 민수는 서두르지 않았다. 그는 저녁이 깔릴 때까지 1시간 넘게 진돗개와 함께 앉아 있었다. 결국 그는 일어나 트럭으로 걸어갔다. 조수석 문을 열었다. 진돗개가 그걸 바라보았다. 민수는 좌석을 가볍게 두드렸다. 너한테 달렸어, 친구. 오랫동안 진돗개는 움직이지 않았다. 민수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걸 느꼈다. 그러다 천천히 신중한 걸음으로 진돗개가 트럭에 뛰어올랐다. 민수는 떨리는 숨을 내쉬었다. 그는 문을 부드럽게 닫고 운전석에 올라 시동을 걸었다. 진돗개는 꼿꼿이 앉아 더 이상 해변을 보지 않았다. 나흘 만에 처음으로 그는 앞을 보고 있었고 처음으로 혼자가 아니었다. 집으로 가는 길은 조용했다. 민수는 진돗개를 힐끔거리며 보았다. 그는 조수석에 뻣뻣하게 앉아 있었고 몸은 긴장되어 있었으며 눈은 여전히 해변으로 이어지는 도로를 향했다. 그는 떨지 않았고 겁에 질리지도 않았지만 민수는 그가 여전히 무언가를 붙잡고 있다는 걸 알았다. 민수는 힘겹게 침을 삼켰다. 이번엔 아니야. 20분쯤 걸리는 운전이었다. 민수는 부산 해운대에서 조금 떨어진 조용한 동네에 있는 작은 집에 살았다. 거리는 조용했고 오래된 떡갈나무가 늘어서 있었다. 화려하진 않았지만 집이었다. 차를 주차장에 세우자 진돗개가 마침내 민수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정말로 그를 바라보았다. 민수는 시동을 끄고 그의 시선을 마주했다. 그래, 친구. 여기가 집이야. 그는 문을 열고 나와 기다렸다. 진돗개는 망설였고 귀가 뒤로 젖혀졌으며 눈은 민수와 어두운 거리를 오갔다. 그러다 긴 순간 끝에 그는 트럭에서 뛰어내렸다. 민수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잘했어. 그는 집으로 걸어가 현관문을 열었다. 현관등이 부드럽게 켜지며 깜빡였다. 민수가 안으로 들어갔다. 진돗개는 문턱에 서서 한 발을 들었다가 다른 발을 들었다. 마침내 그는 집 안으로 들어섰다. 민수는 징조를 믿는 타입은 아니었지만 그 순간 진돗개가 새로운 건너의 첫걸음을 내디뎠다는 걸 알았다. 집 안에서 민수는 그를 압박하지 않았다. 진돗개가 스스로 탐색하게 두고 그가 조심스럽게 공기를 킁킁거리며 나무 바닥을 가볍게 밟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민수는 예전에 구조견을 돌볼 때 썼던 오래된 개 침대를 꺼내 거실 근처에 놓고 새 물그릇을 준비했다. 진돗개는 눈치챘지만 아직 가까이 가지 않았다. 대신 그는 문 근처에 앉았다. 민수는 머리를 쓸며 한숨을 쉬었다. 기다리는 습관은 여전히 남아있었다. 민수는 그의 옆에 무릎을 꿇고 부드럽게 말했다. 이제 기다릴 필요 없어. 친구. 진돗개는 움직이지 않았다. 민수는 한숨을 쉬었다. 억지로 하지 않기로 했다. 좋아. 내 방식대로 하자. 그는 담요를 가져와 소파에 깔았다. 진돗개가 공간을 원한다면 그걸 주기로 했다. 민수는 불을 끄고 현관 등불의 부드러운 빛만 커튼 사이로 들어오게 했다. 그는 소파에 누워 팔을 눈 위에 올렸다. 오랫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다 민수가 잠이 들려는 순간 바닥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심장이 뛰었지만 그는 움직이지 않았다. 더 가까운 소리, 부드러운 숨소리. 민수가 눈을 떴다. 진돗개가 마침내 문에서 멀어져 이제 소파 옆에 누워 있었다. 민수는 가슴이 조이는 걸 느꼈다. 그는 천천히 숨을 내쉬며 속삭였다.
잘했어. 진돗개의 꼬리가 살짝 움직였다. 작고 망설이는 흔들림이었고 나흘 만에 처음으로 그는 눈을 감았다. 민수는 손에 부드러운 무게가 느껴지며 잠에서 깼다. 잠시 동안 꿈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 거실은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며 희미하게 밝아져 있었다. 소파에서 자느라 몸이 약간 뻐근했지만 고개를 돌리자 그를 보았다. 진돗개는 여전히 소파 옆에 누워 있었지만 이제 그의 큰 머리가 민수의 손에 닿아 있었다. 민수는 숨을 거의 쉬지 않았다. 그를 놀라게 하고 싶지 않았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손가락을 움직여 그의 털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진돗개는 물러나지 않았다. 오히려 손길에 몸을 기댔다. 민수는 힘겹게 침을 삼켰다. 안녕, 친구. 진돗개가 깊고 조용한 한숨을 내쉬었다. 그것은 민수가 본 첫 번째 안도감의 신호였고 그 순간 그는 기다림이 끝났다는 걸 알았다. 느린 아침을 보낸 후 민수는 진돗개가 바깥 세상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고 싶었다. 그는 예전에 구조견을 돌볼 때 썼던 오래된 목줄을 찾아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진돗개는 고개를 들었지만 물러나지 않았다. 좋은 신호였다. 산책 갈래? 민수가 물었다. 진돗개는 처음엔 움직이지 않았지만 놀랍게도 일어나 문으로 걸어갔다. 민수는 무릎을 꿇고 목줄을 그의 목걸이에 걸었다. 그는 목걸이를 차고 있었다. 그를 버린 남자가 그날 밤 그를 차에 태울 때 이미 무엇을 할지 알고 있었다는 뜻이었다. 민수는 턱을 굳혔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분노를 밀어냈다. 그 남자는 과거였다. 진돗개의 미래가 중요했다. 그들은 동네를 천천히 걸으며 진돗개가 새로운 풍경과 냄새를 받아들이게 했다. 처음엔 조심스러웠고 귀는 경계하며 세워졌으며 몸은 무언가 나쁜 일이 일어날까 봐 긴장되어 있었다. 하지만 민수는 목줄이 느슨해지는 걸 느꼈다. 진돗개는 더 이상 물러나지 않았다. 몇 블록 떨어진 작은 공원에 도착했을 때 민수는 기회를 잡기로 했다. 그는 진돗개 옆에 무릎을 꿇고 목줄을 풀었다. 잠시 동안 진돗개는 그저 서 있었다. 그러다 민수가 그를 만난 이후 처음으로 그는 뛰었다. 도망치거나 뒤를 돌아보지 않고 그저 뛰었다. 그의 발은 부드러운 잔디를 밟으며 힘차게 움직였다. 그는 더 이상 찾지 않았다. 그는 자유로웠다. 민수는 목이 메이며 지켜보았다. 그는 진돗개의 원래 이름을 몰랐지만 이제 그를 보며 정확한 이름을 알았다. 자유의 진돗개가 멈추며 귀를 세웠다. 민수는 몸을 숙이고 팔을 벌렸다. 이리 와. 자윤 처음으로 진돗개가 꼬리를 흔들었고 그는 민수의 품으로 곧장 달려왔다. 뒤를 돌아보지 않고 기다리지 않고 집을 선택하며. 나흘, 어쩌면 몇 주 만에 처음으로 자유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았다. 그는 바다를 바라보며 그를 잊어버린 누군가를 기다리지 않았다. 그는 모래 위에 앉아 유령에게 충성하지 않았다. 그는 여기 있었고, 뛰고, 살고, 선택했다. 그리고 그는 민수를 선택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달랐다. 자유의 귀는 높이 세워졌고 꼬리는 살짝 흔들렸다. 완전한 흔들림은 아니었지만 조용한 평화의 신호였다. 민수는 변화를 알아챘다. 그의 자세에서 뻣뻣함이 사라졌고 걸음에서 망설임이 없어졌다. 그는 여전히 주변을 살폈고 차가 지나갈 때마다 멈췄지만 이제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민수는 그를 현관 계단으로 이끌고 문을 열었다. 자유는 망설임 없이 안으로 들어섰다. 민수는 가슴이 조이는 걸 느꼈다. 이게 바로 그 순간이었다. 그가 집에 왔다는 걸 깨달은 순간. 그날 밤 자유는 문 옆에서 자지 않았다. 그는 단단한 바닥에 웅크려 출구를 바라보며 버려질까 봐 기다리지 않았다. 대신 그는 거실로 걸어가 민수가 꺼내놓은 오래된 개 침대에 누웠다. 민수는 그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완전히 몸을 펴는 모습을 보았다. 긴장 없이, 기다림 없이, 그저 쉬는 모습이었다. 민수는 소파에서 지켜보며 목이 메었다.
그는 전에 구조견을 받아들였지만 이 진돗개처럼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은 없었다. 누구도 사흘 동안 그들을 원하지 않은 사람을 기다리지 않았고 누구도 민수를 이런 신뢰로 바라보지 않았다. 몇 주가 지나며 자유는 적응했다. 처음엔 작은 것들이었다. 민수를 집안에서 몇 걸음 뒤에서 따라다니는 방식, 민수가 말할 때마다 귀가 움직이는 모습, 민수가 집에 돌아오면 살짝 꼬리를 흔드는 모습. 그는 결코 먹이를 구걸하지 않았고 관심을 요구하지 않았지만 매일 밤 빠지지 않고 민수의 무릎에 머리를 잠시 올렸다. 그건 나 아직 여기 있어 라는 방식이었고 민수는 항상 그의 귀 뒤를 긁으며 속삭였다. 그래, 친구, 나도. 진짜 시험은 어느 오후 민수가 그를 다시 해운대 해변으로 데려갔을 때였다. 도착하자마자 자유가 멈췄다. 민수는 그게 일어나는 걸 보았다. 파도 소리, 바다 냄새, 그가 버려졌던 장소로 스며드는 기억들. 민수는 그의 옆에 무릎을 꿇었다. 얘야, 그는 부드럽게 말했다. 자유의 눈이 그를 향했고 질문으로 가득했다. 민수는 손을 내밀었다. 이번엔 자유가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민수의 손바닥에 머리를 대고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민수는 미소를 지었다. 준비됐지? 자유가 작은 소리를 내며 안도감을 드러냈다. 그러고는 첫걸음을 내디뎠다. 그가 기다렸던 자리로, 과거로가 아니라 파도를 향해 새로운 것으로. 그날 밤, 민수는 소파에 앉아 자유가 침대에 편안히 누워있는 모습을 보았다. 그는 사흘 동안 돌아오지 않은 누군가를 기다렸던 개를 생각했다. 움직이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버려졌다는 걸 받아들이지 않았던 개, 그리고 지금 눈앞에 있는 개를 생각했다. 다시 신뢰하기로 선택한 개. 민수는 뒤로 기대며 혼잣말로 미소를 지었다. 그래, 친구. 그는 중얼거렸다. 이제 집이야. 그리고 자유가 꼬리를 흔들었다. 자유의 이야기는 개들의 흔들리지 않는 충성심과 두 번째 기회의 힘을 보여준다. 그는 며칠 동안 그를 버린 누군가를 믿으며 기다렸지만 결국 더 위대한 것을 찾았다. 진정한 집을.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울렸다면 구독하고 이 영상을 좋아하며 알림을 켜는 걸 잊지 마세요. 개를 사랑하는 누군가와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모든 개는 두 번째 기회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